사라진 동생이 남긴 신발 한 짝, 그리고 밝혀진 출생의 비밀. 이 집안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신부도 충격이었는데요. 만약 지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사랑과 권력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거 아닐까요? 그 소문 한 줄이 퍼진 순간부터 화려한 날들 속 사람들의 일상은 더 이상 어제가 아니었고 오늘은 이미 재난 예고편처럼 삐걱거리고 있었더라고요. 이 지역은 집을 나온 뒤 인력소를 전전했는데요. 비가 오든 해가 쨍하든 무거운 철근을 날랐고 손바닥은 금세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자존심이 한번 부러지면요. 그 다음은 쉽게 부서지는지 지역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도 밤마다 떠오르는 얼굴은 늘 같았는데요. 지은호였습니다. 고백을 밀어냈던 그날의 표정,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가슴팍을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연락 한 통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비겁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내 처지가 뭔데라는 자학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박성재는 겉으로는 차분했는데요.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은호 후배, 나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직진으로 물어놓고도요. 돌아오는 대답이 공기처럼 비어있자 허허롭게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는데요. 병이 비어갈수록 이름 하나가 혀끝에 맺혔습니다. 지은호도 이 지역도 아니고요. 박진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원래 힘들어야 값진 건가요? 하고 물으려다 말았고 끝까지 가져가 봐라라고 부추기던 그 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스스로도 모르게 아버지의 방식으로 사랑을 계산하려 들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수록 마음은 더 더러워졌고요. 그 사이 이지환은 박영라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라 말은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체육학과를 나와 몸집은 단단했지만 3년 사귄 여자에게 배신당한 후로는 가슴 한쪽이 늘 얼어 있었습니다. 박영라가 그 얼음을 살살 녹였고요. 그런데 고성희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영라 주변 깨끗해야 해요라고 말할 때의 눈빛이 칼날 같았는데요. 그 칼끝은 은근히 이지환의 빈 주머니와 가난한 가족사를 겨누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지환은 이를 꽉 물었어요. 제가 더럽다기보다 사모님 기준이 너무 빛나서 그렇겠죠. 대꾸는 조용했는데요. 자존심은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식당에서 바쁜 척하며 마음을 숨기려 했는데요.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지은호의 전화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문자를 보내고 지운 게 벌써 20번이 넘었더라고요. 아들 지강호는 집안의 그 공기를 발로 차듯 흔들고 다녔습니다. 누나는 늘 잘났잖아. 나한테는 뭐라도 남겨둔 적 있었어. 라며 투덜댔고요. 정순이는 강호야. 넌 엄마한테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달래려 했지만 지강호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자격지심이란 게 한 번 틈을 내면요. 바람만 불어도 균열이 쑥쑥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 터졌습니다. 지은호가 혹시 고성의 씨딸일 수도 있대요. 처음엔 모두 웃고 넘겼는데요. 이상하게도 날짜와 장소가 찍힌 낡은 출생기록 사본이 복사돼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름과 당시 간호사의 증언까지 덧붙여지자 그 웃음은 점점 마른 기침으로 변했고요. 고성희는 처음엔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런 말 한 사람, 법무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끝이 흔들렸고 바로 그 흔들림을 찾아낸 사람이 박진석이었는데요. 박진석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더라고요. 성혜 씨, 사실인가요? 그날 밤 집안 식탁은 접시 하나 깨지지 않았는데도 유리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은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도 아니고요. 카페 구석 자리였어요. 자신이 맡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설계 파일이 통째로 유출되고 공사가 멈춘 날이었고요. 발주처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신입 디자이너에게 너무 큰 일을 맡긴 건 실수였네요 라는 말이 귓속을 긁었습니다. 그 파일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아세요? 지강호가 했습니다. 처음부터 망가뜨릴 셈은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누나가 한 번쯤 넘어져 봐야 공정하지 않냐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섬찟했다더라고요. 은호는 그 사실을 마지막에 알고는요. 말문이 막혀 한참을 울었어요. 강호야, 너한테 밥을 빼앗은 적도 없는데 왜 내 입에 들어가는 밥숟가락을 자꾸 떼는 거야?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칼 같았고요.
지역은 그날 야간 작업장에서 허리를 삐끗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가 소리쳤고요. 지역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괜찮지 않았는데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슬그머니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박성재가 몰래 넣어준 수표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 종이만큼 뺨이 뜨거워졌고요. 그 수치감에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려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은호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아마도 그 돈을 들고 선배, 여기 병원부터 가요라고 말했겠죠. 그 상상 하나가 이상하게도 지역을 붙잡아 세웠고요. 그는 다음 날 일 끝나고 바로 은호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없었는데요. 택배 상자에 걸터 앉아 한참을 기다렸더니 낮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창백해진 은호가 서 있었어요. 선배 왜 왔어요? 내가 아플 것 같아서. 그 짧은 대화가 길게 늘어졌고요. 둘의 숨소리 사이에 오래 묵은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철이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협심증 의심 소견이 나왔고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는데 가슴 통증과 어지럼이 잦다고 했습니다. 김다정은 애써 웃으며 여보, 우리 손주 볼 때까지만 버텨요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스스로도 낯설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수빈은 그 와중에 유튜브 섭외를 받아 가족의 사정을 콘텐츠로 포장해보자는 제안을 들었는데요. 그 말을 옮겨 들은 박성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빈 씨, 그건 상철 어르신한테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수빈은 한순간 부끄러워졌고요. 저도 아는데요. 요즘 숫자가 너무 무서워서요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래도 밤엔 혼자 울었고요. 고성이는 단 한 번 독대한 자리에서 결국 입술을 떨며 털어놨습니다. 맞아요. 지은호는 내 딸일지도 몰라요. 몰라요? 라고 박진석이 되물었고요. 고성이는 20살 무렵 사랑했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남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친정에서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받았다고 했습니다. 도망치듯 아이를 낳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가난이 죄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권력을 원했죠. 그래서 많은 걸 버렸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그 아이였어요. 박진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왔다면 그건 신이 성혜 씨에게 준 벌이자 기회일 거예요. 하지만 내 집안을 뒤흔들 각오도 같이 해야겠죠. 그날 밤 박진석은 회사 이사회 자료를 넘기며 하늘건설과의 협력계약 라인까지 손봤는데요. 그 라인 어디에 정보화의 아버지가 앉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화는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 임신했어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지역에게 들이밀 줄 알았던 그 카드는 의외로 고성희 앞에 먼저 올려놓였는데요.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자 보아는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대표님이 원하는 건 권력이잖아요. 저는 돈이 필요하고요. 서로 손잡으면 빨라요. 그 계산은 정확해 보였으나 하나를 놓쳤습니다. 지역의 마음이 이미 지은호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고성희는 속으로 분개했습니다. 사랑? 그건 젊을 때 아픈 이름이지 나이 들면 숫자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숫자를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하늘건설과 공동 프로젝트를 빌미로 은호를 브랜드 전면에 세우려 했습니다. 내 딸이라면 세상이 이 아이를 기억하게 만들어야죠. 속으로 딸이라는 단어를 삼키면서요. 그 움직임을 누군가가 가로챘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그는 언론 제보 창구에 재벌가 숨겨둔 딸의 실체라는 제목의 제보 파일을 보냈고요. 거기에 은호의 사진, 정순이와의 가족 사진, 고성희와 같은 반지를 낀 누군가의 손목 사진까지 엮어서 보냈습니다. 증거가 되는지조차 따져보지 않았으나 세상이 누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는 정확했습니다. 기사가 터진 날 카페 앞엔 사람들이 몰렸고 누군가는 금수저가 서민 코스프레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문틈으로 욕설이 실처럼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전화를 건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이지혁이었어요. 지금 어디야? 나와 같이 가자. 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선배, 저 어디로 가야 하죠라고 물었습니다. 사람 없는 곳. 그리고 내 옆으로. 그 답은 짧았는데요. 묘하게 든든하더라고요.
병실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의 병상 옆에서 김다정과 조옥래, 그리고 김장수가 모였습니다. 조옥래는 김장수를 보며 사돈, 세상 참하다 말았고요. 김장수는 그런데도 밥은 먹어야지라며 미음을 떠넣어 주었습니다. 두 노인은 이상하게 닮아 있었고요. 그 닮음이 가족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수빈은 결심했어요. 우리 집 더 이상 콘텐츠로 팔지 말자. 그리고 몰래 아버지 병원비 명세서를 챙겨 나왔는데요. 로비에서 박성재와 마주칩니다. 성재는 말없이 카드를 건넸고요. 수빈은 한참 망설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받을게요. 내일은 돌려줄게요. 성재는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그 표정에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든 안도와 슬픔이 섞여 있었죠. 한편 회사에서는 폭풍전야가 시작됐습니다. 박진석의 회사 이사회가 하늘건설과의 정격 제휴안을 상정했고요. 그 제휴의 전제 조건으로 신규 라이프스타일 라인 총괄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 지은호를 밀어넣으려 했고, 박진석은 은호가 실력으로 오르든가 아니면 안 오르든가 둘 중 하나라며 완강했습니다. 표 대결이 예고됐고요. 그 전초전에서 뜻밖의 변수가 튀어나왔습니다. 정보화의 임신설이 내부에 퍼진 겁니다. 누가 흘렸냐고요? 하늘건설 쪽 비서라인에서 시작됐고 도착지는 박진석의 비서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결혼이 아니어도 연결고리는 생겼습니다.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고요. 박진석은 난감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정보가 되면 사랑은 언제나 비용이 된다라는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고요. 그 사이에 지역은 고생이 몸으로 새겨지듯 알아놓았습니다. 허리를 다친 줄만 알았는데요. 염증이 번져 고열이 오르더라고요. 작은 고시원방에서 혼자 떨다 못해 바닥에 쓰러졌고요.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지은호였습니다. 선배, 왜 병원을 안 가요? 돈이라는 말이 나올 뻔했지만 지역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호는 그 입 다문 고집까지 다정하게 보더라고요. 됐고요. 지금은 저 믿고 따라오면 돼요. 은호가 손을 내밀었고요. 지역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서로의 하루의 틈을 내어 앉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고생은 나눌수록 가벼워졌고 수치심은 말할수록 골지 않더라고요. 지역은 고백 대신 작은 약속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내일이면 밤이라도 갈게. 내가 울면 내가 먼저 듣겠다. 말끝마다 내가 내 옆에 있을게요라는 의미가 묻어 있었어요. 드디어 이사회 날 고성희와 박진석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서로를 향한 미소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칼날과 칼집 같았습니다. 표는 5대5로 갈렸고 캐스팅 보트는 뜻밖에도 박성재에게 넘어갔습니다. 박성재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능력으로 가죠. 난 공정하게. 그리고 은호에게 기회를 주되 평가를 더 냉정하게 하자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박성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성재는 짧게 웃으며 답했어요. 저는 아직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는 공정의 편이어야 하니까요. 그 공정이라는 단어가 성재 자신에게도 겨우 붙잡은 마지막 방어선이었고요. 하지만 진짜 막장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정보화가 병원 진단서를 들고 나타났는데요. 임신 주수와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일정과 겹치지 않았고요. 산부인과 의사 서명이 위조로 드러났습니다. 누가 도왔을까요? 하늘건설의 중간 간부가 폭로했고 그 뒤에 고성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고성희는 내가 그런 저급한 일을 했다고요? 라며 발끈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보아와 비슷한 시각에 오간 익명 메신저가 튀어나왔고요. 재단 계열법무팀 차장까지 연결되면서 상황은 돌이키기 어려워졌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제휴안은 보류됐습니다. 그 한마디로 수백억이 걸린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었고요. 그날 밤 지강호가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게임 계정과 외상값 쪽지, 그리고 지갑에 꼬깃하게 접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어린 지강호와 어린 지은호가 카메라를 향해 찡그리는 사진이었고요. 정순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못 키웠구나. 그 말에 은호는 오히려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엄마가 나를 딸이라고 불러준 순간부터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이 정순이를 붙잡았고요. 동시에 은호의 마음도 묶었습니다. 그래서 은호는 결심했어요. 나는 두 집 어디에도 버려지지 않겠다. 나는 두 집 모두의 딸이 되겠다. 그 말은 화해이자 선언이었고요. 지역은 그 선언을 듣고 마음 깊숙이 정리가 됐습니다. 사랑은 선택인데요. 피는 운명이잖아요. 내가 두 운명을 다 끌어안겠다면 나는 내 선택이 될게. 그리고 드디어 고백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나 내 옆에서 살고 싶다. 은호는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이제는 제가 선배를 잡을게요.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는데요. 막 시작된 평화는 늘 그렇듯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다음 날 이상철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신으로 의식을 잃었고요. 뇌어혈 의심 소견과 함께 집중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김다정은 침대 난간을 잡고 여보, 나 아직 잔소리 다 못했는데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요. 조옥래는 아가야, 우리 아들을 좀 더 데리고 있어달라고 하자라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성재는 병원으로 달려와 주저앉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고시원 골목이었고요. 지역을 마주하자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만 피웠습니다. 불빛이 3번 흔들리더니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기자 우리. 사랑이든 우정이든. 지역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둘 다. 둘은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씁쓸함이 오래된 우정의 맛이더라고요. 그 시각 고성이는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불이 하나둘 꺼지자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낮고 젖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한 음절이었는데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죠? 라고 되묻는 순간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 지은호예요. 고성이는 숨을 멈췄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니? 거기요. 대표님이 만든 높은 곳 아래요. 그 대답에 고성이는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그 통화는 길지 않았는데요. 끊고 난 뒤 고성이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높은 곳은 늘 춥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장면이 남아있습니다. 기자회견입니다. 제휴보류, 임신 스캔들, 숨겨진 딸 의혹까지 한 번에 덮친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며 박진석이 직행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죠. 그 옆에 고성이가 서 있었고요. 조금 뒤에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사이 지역이 문가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박성재는 뒤편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은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두 집의 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파도처럼 몰려왔고요. 박성재의 눈빛이 단단해졌다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래, 공정하자면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고요. 지역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박진석은 한 발짝 물러섰고 고성이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덧붙였어요. 내가 틀렸군요. 숫자로는 못 세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직 남았습니다. 법무팀에서 새로운 봉투가 도착했거든요. 정보화의 임신 스캔들을 지시한 사람의 이름 옆에 익숙한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J, K. 오타일 수도 있고요. 진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강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속한 곳이 어느 고장난 유원지 근처였는데요. 버려진 관람차 아래에서 그의 신발만 발견됐습니다. 또한 이상철의 검사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잡혔고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생활을 조금 바꾸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이 가족 모두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도 사람 사는 일이 늘 그렇듯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질문은 여기로 돌아옵니다. 지역과 은호는 끝내 서로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박성재는 질투와 공정 사이에서 어느 쪽을 영원히 선택할까요? 고성이는 권력 대신 사랑을 잃지 않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지강호가 들고 올 마지막 폭탄은 무엇일까요? 답은 아직 봉인돼 있고요. 다음 주 우리가 열어볼 차례입니다.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